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 주말 미국 뉴욕 증시가 허리케인 어마에 대한 우려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0.06% 오른 21,797.79의 거래를 마친 반면 대형주 중심의 S&P 500 지수는 0.15% 하락한 2,461.43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59% 하락한 6,360.19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지난 7월 미국 구매 재고가 전달 6개월 만에 가장 큰 0.7% 증가세에 이어 또 증가했습니다. 미 상무부는 지난 7월 도매 재고가 전달 대비 0.6%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전문가들의 기존 예상치는 0.4% 증가였습니다. 7월 도매 판매는 전월 대비 0.1% 하락했습니다. 국제유가는 이틀 연속 내렸습니다.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 10월 인도분은 배럴당 3.3% 하락한 47달러 48센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텍사스 지역을 휩쓸고 간 허리케인 하비의 영향으로 일부 미국의 정제 능력이 타격을 입은 데 이어 허리케인 어마의 여파로 원유 수요가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했습니다. 유럽 주요국 증시는 유로화 환율의 가파른 상승 속에서 상승과 하락이 엇갈리면서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영국 런던 증시의 FTSE 100 지수와 프랑스 파리 증시의 다크 40 지수는 각각 전 거래일보다 0.26%, 0.02% 하락했고 독일 프랑크푸르트 증시의 닥스 지수는 0.06%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은정입니다. 지난주 국내 증시는 북한의 6차 핵실험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한 주였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전주 대비해서 0.59% 내려서 지난 금요일 종가 기준 2,343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한편 지난 주말 미국 뉴욕 증시는 혼조세를 나타냈었는데요. 하락으로 출발한 3대 지수 중에서 다우존스 지수만이 오름세를 보였는데 등락폭은 크지 않았습니다. 투자자들은 초강력 허리케인인 어마가 원유 시장을 비롯해서 금융시장 또 경제에 어떤 타격을 줄지 주목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도 출발 증시와이드 일부 시간에는 증시에 영향을 미칠 국내외 이슈 분석 도와드리겠습니다. 9월 11일 월요일 출발 증시와이드 일부 시간 지금 시작합니다. 시장의 중심이 되는 국내외 이슈 분석하고 투자 전략까지 짜드리는 시간입니다. 브레인 코리아 인베스트의 신승용 대표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먼저 오늘 알아볼 이슈들부터 함께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시그널다우, 이번 주 증시를 움직일 시장의 신호는 무엇이 있을까요?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북핵 리스크 속에서 코스피 지수는 조정세를 보였었지요. 국내외 시장 변수 짚어보겠습니다. 태풍 어마이 미 본토 상륙이 증시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와 함께 또 현재 시장에서 관심을 높이고 있는 헬스케어 관련주와 또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 살펴봅니다. 예, 오늘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먼저 지난주 국내 증시에 어떤 특징적인 사항들이 있었는지 분석을 해볼 거고요. 이번 주 시장에 영향을 줄 변수까지 짚어보겠습니다. 네, 다들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이미 최은정 앵커 말씀을 좀 해주셨죠. 지난주 코스피 14포인트 가량, 퍼센트는 한 0.6% 정도 하락 마감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장 내에 있었던 이슈들, 이벤트들, 변동성 요인들에 비해서는 그나마 좀 선방해줬다라는 그런 어떤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그런 국면인 것 같고요. 이 배경에는 아마도 펀더멘털에 대한 강력한 믿음, 그리고 북한에 대한 핵 도발에 대한 이때까지 상당히 많은 부분의 학습 효과가 우리 시장의 안정화를 상대적으로 상당 부분 도모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가져보게 됩니다. 일단 호재 부분이었던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본다라면 태풍 하비, 지금 어마가 상륙을 했는데요. 어마 직전 바로 이제 그 하비라는 태풍, 허리케인이 있었습니다. 이 허리케인에 의한 영향으로 미국 부채 한도 상향 조정이라는, 소위 말하는 2018년도 예산안, 미국의 예산안 9월 30일까지 의회 안에 통과를 해야 되죠. 근데 이 상황 일단은 3개월 정도 연장을 시킨다라는 그런 소식, 태풍 하비에 의한 영향으로 인해서 연기를 시킨다라는 그런 소식이 시장 내에 전해 들려오면서 시장 일단 안도 랠리, 상당히 안도를 좀 상당히 많이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 일시적으로 한번 나타났었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22통화정책회의, 사실상 시장 내에서 많은 부분 예상은 됐었습니다. 지난 잭슨 홀 연설, 잭슨 홀 심포지움 이후 실질적으로 미국 FOMC의 옐런 의장이랄지, ECB의 마리오 드라기 총재랄지, 테이퍼링과 그리고 추가적인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 쪽보다는 금융 완화 정책, 소위 말하는 트럼프가 상당 부분 목에 힘을 주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금융 완화는 사실상 상당 부분 위험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부정적인 입장을 견질하면서 오히려 잭슨 홀 심포지움의 포커스는 금융 규제 완화냐 아니냐 쪽에 조금 더 포커스가 맞춰지면서 오히려 시장 내에서는 가장 큰 이슈라고 할 수 있는 유동성의 이슈는 다소가 좀 뒤로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다. 이 부분으로 인해서 지난주 있었던 ECB 통화정책회의, 사실상 테이퍼링과 관련된 이야기는 언급이 없었고 오히려 10월 정도에 그 언급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마리오 드라기 총재의 이야기가 대신이 되면서 시장 또 한 번 한 달여 정도의 숨을 좀 돌릴 수 있는 그런 여유를 좀 가지게 됐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빼놓아서는 안 될 부분이 중국의 경제지표 개선이다라는 부분일 것 같은데요. 지난주 중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1.8%나 상승하는 그런 모습, 시장의 예상치를 훨씬 상회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결국 시장의 중심점, 선진국의 경기 개선세가 이제는 점차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의 경기 개선세로 옮겨지게 되면서 글로벌 동조화가 선진국 중심이 아닌 이제는 점차적으로 신흥국 중심으로 그 중심점의 점진적인 이동이 지금 현재 감지되어 가고 있다라는 부분에 우리가 조금은 더 포커스를 좀 맞춰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가져보게 되고요. 네. 또 한 가지 좀 악재라고 할 수 있는 부분 한 두 가지 정도 짚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악재, 가장 중요한 것이 지정학적 리스크라고 봐야 되겠죠. 이 부분 일단 9월 9일이 건국절이었습니다. 근데 바로 하루를 앞둔 상황에서 우리나라 시장, 금요일 시장을 바로 돌아보시게 되면 소위 말하는 삼성전자를 제외한 어떤 주에서, 어떤 종목에서도 사실상 상승을 찾아보기 좀 힘든
하루가 아니었나라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가져보게 됩니다. 그동안 상당 부분 코스닥 시장에 대한 관심 상당 부분 높았었던 것이 사실이었고, 하지만 삼성전자만의 독주, 오히려 삼성전자에 대한 3분기 실적 기대감이 크게 상승을 하였고, 또한 애플 컴퓨터의 아이폰 8 9월 11일 지금 발표 예정에 있죠. 이에 대한 OLED 채택과 관련된 그 OLED 디스플레이와 관련해서는 삼성전자와 협업을 할 수밖에 없는 애플 컴퓨터의 위치,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부각이 되면서 외국인들로 하여금 삼성전자의 주식을 매수하게끔 만드는, 그러면서 삼성전자의 주가만의 어떤 그 독주가 돋보이는 그런 금요일 시장이 아니었나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가져보게 됩니다. 그나마 이제 한 고비는 좀 넘겼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네. 9월 9일 건국절, 뭐 이런 뭐 저런 사실은 시장 내 이야기 뭐 아무런 이야기 없이 그냥 무난하게 넘어갔다라는 그런 평가가 우세하게 나타나지면서 점진적으로 한반도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조금 좀 축소되어 가는 것이 아니냐, 완화되어 가는 것이 아니냐. 물론 지난 금요일 뉴욕 시장 두 가지 이벤트가 있었죠. 하나는 뭐 말씀하셨던 대로 태풍 어마에 대한 어떤 그 우려감 부분, 그리고 북한에 대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여전히 북한의 건국절을 앞둔 상황에서 상당히 좀 고조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라는 부분. 이제 그 부분이 다 뭐 무리 없이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 일단은 지정학적 리스크 부분은 상당 부분 좀 해소 내지는 완화 되어진 분위기에서 지나가지 않겠느냐라는 부분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지난주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이번 주에 시장에 있을 이슈들 분명하게 지금 시장에 영향을 미칠 부분들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가장 중요한 것, 사실상 이번 주에 우리가 시장 내에서 가장 중요하게 우려감으로 다가왔었던 부분이 어찌 보면 정부 대책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좀 가져보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발표, 9월 중순으로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었고, 대다수의 전문가들, 대다수의 시장에서는 실제로 이번 주 중에 정부의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발표가 예상된다 라는 어떤 그 준비하는 그런 분위기, 이러므로 인해서 사실상 은행주의 분위기가 지난주 그다지 크게 좋지 않았었고요. 이와 맞물려서 건설주의 분위기도 그렇게 좋지 않았다. 근데 일단 이 부분도 사실상 한 3주 이상 지금 연기되어지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지난 토요일 날 발표가 있었죠. 정부의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 9월 중순이 아닌 추석 이후로 연기를 하겠다라는 그런 발표 부분. 일단 또 한 번 추석 이전 우리 시장 내에서 다소한 우려감으로부터는 조금은 좀 완화되어지는, 좀 해소되어지는 그런 분위기로 읽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이번 12일입니다. 애플 컴퓨터의 아이폰 8 발표, 신작 발표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를 놓고 실질적으로 삼성전자의 움직임, 그리고 어떤 그 OLED 관련주의 움직임, 생체 인식주의 움직임, 카메라 모듈주의 움직임, 상당히 급박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라는 부분 꼭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있죠. 14일 마녀의 날, 내 마녀의 날, 그러니까 쿼드러플 위칭 데이를 지금 남겨놓고 있는 그런 상황. 쿼드러플 위칭 데이 다들 알고 계시죠? 결국은 벡터 독 현상이 시장 내 상당히 주류를 이룰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그 이야기는 결국은 선물 시장의 흐름이 현물 주식 시장의 흐름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모습.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는 그 어느 때보다도 특히 선물 시장의 움직임에 예의주시해야 될 것이다 라는 부분. 만기를 앞둔 상황에서 선물 시장의 움직임이 결국은 현물 시장을 좌지우지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 그런 상황, 그런 조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부분 꼭 좀 생각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중국의 경제 지표 상황, 특히나 소비자 물가의 어떤 그 기대 이상의 상승,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미국에서의 트럼프 대통령의 신뢰 회복을 위한, 그리고 인기도 회복 내지는
뭐 정권 장악이다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어떤 그 헤게모니를 쥐기 위한 그의 노력은 계속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 가장 중심에 서 있는 것이 결국은 미국에서의 트럼프가 강력히 지금 현재 시장 내 기대를 받고 있고 그가 또 강력히 추진하고자 하는 법인세 인하 관련된 세법의 추진 부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요 또 한 가지 또 우리가 좀 시장 내에서 지켜봐야 될 부분이 하나가 더 있다라면 달러화 약세가 계속될 것이냐의 여부, 이에 따른 엔화의 강세, 유로화의 강세,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중국 경기 상황의 개선세와 맞물린 중국 위안화의 강세가 과연 이번 주에도 지속될 수 있을까의 여부, 이 부분 역시 우리가 상당히 주목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일 것이다 라는 부분 말씀을 좀 아울러서 드려보고요. 네. 금융 완화 정책이라는 부분, 금융 완화 정책의 어떤 그 움직임들, 일단 피셔 연준 부의장 10월 사임을 지금 예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금융 완화 관련해서 결국은 달러화의 움직임도 이에 따른 변화 가능성 상당히 크지 않을까. 그러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달러화 약세 기조로부터의 어떤 그 탈피, 어떤 그 벗어나는 부분은 상당 부분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결국은 달러화의 약세가 지속이 되고 엔화의 강세, 위안화의 강세, 그리고 또한 유로화의 강세,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면 그러면 우리 원화의 방향성, 일단 북한발 지정학적 리스크에 의한 변화 부분보다는 달러화의 약세나 유로화의 강세, 이 부분에 의해서 우리 원화의 움직임이 상당 부분 크게 영향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클 것이다. 이에 따라서 어찌 보면 수출주들과 내수주들 간의 갈림길이 이번 주에 또 한번 나타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이제 10월 2일 역시 그 정부가 이제 임시 공휴일로 지정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장 내 뭐 이렇다 할 특징은 아직까지는 나타나고는 있지 않은데 뭐 우스갯소리로 내수 확대를 위해서 임시 공휴일 지정을 했는데 다들 국내로 여행을 떠나거나 국내에서 소비를 활성화하려는 그런 어떤 개인 소비자들의 욕구보다는 오히려 해외 여행을 가려는 욕구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더라라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올 정도로 지금 현재 뭐 내수주에 대한 관심은 분명히 필요할 수는 있겠지만 과연 임시 공휴일 지정 거의 열흘간의 어떤 그 휴가, 연휴 상황, 이 상황 속에서 내수가 과연 얼마나 진작이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 역시 필요해 보이는 그런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예. 자, 이번 주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칠 만한 구체적인 이슈들 보다 자세히 보겠습니다. 지난달 말에 텍사스 지역을 덮친 허리케인 하비에 따른 복구가 채 마무리가 되기 전에 초강력 허리케인인 어마가 다시 미국 남부 지역을 강타했습니다. 허리케인에 따른 피해가 이번 3분기 미국의 GDP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생각을 좀 여쭤보고요. 국내 증시에 미칠 영향까지 네,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 변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뭐 어마 그리고 지난 하비 같은 경우에는 텍사스 연안을 이제 텍사스 남부를 강타를 했지만 이번 어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플로리다를 강타를 한다는, 플로리다는 뭐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 소비 도시다라고 이제 보셔야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 시장 내에 그렇게 미국에서의 보험업종 같은 경우는 상당히 급등락이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태풍의 피해에 따라서 보험회사가 지불해야 될 금액, 이 변화량,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미국 보험업계 상당히 긴장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시장 내 이런 보험업종에서의 동조화 현상은 뭐 극히 제한적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미국 경제에 대한 하방 요인, 앞서서 뭐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미국 특히나 3분기 GDP 그리고 4분기 GDP 성장의 상당 부분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우려감 크게 작용을 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 시장으로의 영향, 우리 시장과의 연관성 생각을 해본다라면요. 일단 수출 물량의 어떤 그 감소, 왜냐하면 미국의 소비 성향의 감소 부분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면 수출의 어떤 그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 부분 크지 않겠느냐라는 부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외국인들의 수급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미국의 GDP의 어떤 그 상대적인 그 시장 전망치를 하회하는 상대적인 어떤 그 실망감이 나오게 된다라면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달러화의 약세 기조가 조금은 더 가세를 해서 추가적인 달러화의 약세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라는 부분. 이 달러화의 약세가 상당 부분 심화가 되게 된다라면 외국인들의 움직임 그렇게 녹록지 않게 벌어질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 9월 19일과 20일 양일간 미국 FOMC 회의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겠죠. 스케줄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특히나 옐런 의장 두 가지 고민을 상당 부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금융 완화 정책의 어떤 그 완화 가능성 여부, 이에 대한 강력한 반대 입장에 서 있는 리스크 관리 강화 쪽에 오히려 그의 입장은 상당히 단도리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 물가 상승률에 대한 고민이 그 어느 때보다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부분. 예상치 못했었던 허리케인 하비와 허리케인 어마의 상류,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의 어떤 그 변동성이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감 여전히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 생각을 해본다라면 미국 통화정책, 통화기조 아마도 9월 20과 21일 변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제한적이지 않겠느냐. 돈결과 오히려 자산 축소에 관련된 이야기 자체도 상당 기간 뒤로 이연이 될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는 부분. 오히려 미국 정부에서조차도 그리고 미국 의회에서조차도 미국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그 한도 이 부분에 대한 의결 시한을 9월 30일이 아닌 12월 중순으로 연기했다라는 부분으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만큼 상당히 그 부분이 심각하게 경제 내지는 통화 정책의 방향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부분 생각을 해보시면서요. 지금 현재 남아있는 이벤트들 하나씩 무리 없이 지금 넘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서 상당 부분 그때마다 상당히 짧긴 하지만 안도 랠리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 이 부분 생각을 해보시면서 9월 시장 변동성 부분은 분명히 존재하긴 하지만 이를 넘길 때마다 안도 랠리가 나타나기에 어떤 극한의 상황에서의 매도 전략이랄지 극한의 상황에서의 매수 전략이랄지 이런 부분보다는 계속해서 우리들이 유지해 왔었던 그런 전략 그대로 펀더멘탈 중심의 그리고 중도적인 입장에서 시장 대응 전략 조금 좀 편안한 마음으로 갖고 가시는 게 조금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가져보게 됩니다. 네, 허리케인 어마의 여파가 국내 증시로는 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여쭤봤는데요. 수출주에 부정적일 수 있겠고 외국인들의 수급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자, 이제 국내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2분기 국내 가계 의료비가 10조 원을 돌파했다는 소식입니다. 교육비와 의료비 등의 지출은 감소한 반면에 헬스케어 관련 지출이 증가하고 있다는데요. 이가 시사하는 바가 뭔지 또 시장 내 영향까지 진단 부탁드릴게요. 예, 지금 두 가지 호재가 헬스케어 쪽에 겹쳐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하나는 앞서 말씀하셨던 의료비 지출이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다. 10조 원을 돌파했다. 오히려 교육비라든지 통신비는 조금 늘긴 했는데 통신비 지출을 앞질렀다라는 부분. 물론 여기에 문재인 케어의 도입 이 부분과도 상당 부분 그 기대감도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도 좀 많이 들지만 일단 지금 현재 전반적인 건강보험이랄지 의료복지랄지 이런 부분에 대한 시장 내 관심 그리고 정부의 관심 상당히 높아지기에 앞으로도 상당 기간 의료비 지출의 상승세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는 부분 한 가지. 두 번째는 나스닥 시장과 코스닥 시장에서 의료 헬스케어 업종의 동조화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이미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지난주 나스닥 시장에서 헬스케어 업종 상당 부분 큰 폭의 상승을 보였고요. 우리 시장에서도 지난주 후반부터 헬스케어에 대한 관심 상당 부분 높아지면서 나스닥 시장과의
헬스케어 업종의 동조화 현상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 분명히 우리 시청자분이 읽으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외국인들의 수급 또한 어떠냐. 올 연초부터 지금 현재까지 코스닥 시장 내에서 외국인들 헬스케어 업종에서의 순매수 금액이 무려 4천억 원에 달한다라는 부분을까지 좀 놓고 생각을 해본다면 네. 지금 현재 헬스케어 업종에 대한 관심사항, 관심 부분 상당 부분 우리가 포커스, 주목을 좀 해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어 보인다라는 말씀 좀 드려봅니다. 다만 여기서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 분명히 하나 있습니다. 성장주라는 부분 하나와 그다음에 가치주라는 부분 하나, 펀더멘탈적으로 좀 생각을 해본다라면 이 부분 속에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가치주 쪽은 아마도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조금은 더 배당주 쪽으로 관심을 서서히 이동을 해 가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성장주는 계속해서 돌고 도는, 소위 말하는 성장주 대표주자 IT 업종과 바이오 헬스케어, 이 두 가지 업종으로 아마 그 압축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성장주, IT와 바이오 헬스케어 두 가지가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소위 말하는 순환매 양상이, 성장주 속에서의 순환매 양상이 나타날 가능성 분명히 염두에 놓으시고요. IT와 헬스케어 바이오 같이 맞물리는 그런 시장 상황 미리 한번 준비해 놓으셔도 상당히 긍정적인 투자 수익률 확보해 나가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여기서 또 한 가지 힌트가 있습니다. 교육주 조금 좀 안 좋다라는 그런 이야기 계속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저출산과 고령화, 지금 오늘 현재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상당 기간 우리 경제를 좌지우지할, 그리고 우리 경제에 대한 어떤 그 압박 요인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큰데요. 이 중에서도 특히나 교육주 조금 좀 어려움에 봉착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주의까지도 좀 당부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향후에 의료비 지출이 계속해서 증가를 할 것이고, 또 미국의 나스닥, 한국의 코스닥 지수가 동반 상승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헬스 바이오케어 관련주들의 오름세는 두드러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니까요. 코스닥 관련주 투자하고 계신 분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구리를 포함한 비철금속은 물론이고 철강도 강세고 금값 역시 1년 내 최고치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구리와 금 가격 동향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예, 구리 이렇게 보셔야 돼요. 구리는 산업의 동향을 알 수 있는 가장 어떤 핵심적인 가격 동향 지표다. 지표로도 사용이 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안전자산의 대표는 뭐니 해도 금. 그러면 소위 말하는 실물 시장의 성장, 소위 말하는 성장과 안정, 이 사이에 놓고 서로는 대립각을 세워야 되는 것이 구리 가격과 금 가격이다. 구리 가격이 상승을 하면 오히려 금 가격은 하락을 하고, 구리 가격이 하락을 하면 오히려 금 가격은 상승을 하는, 서로 부의 관계를, 서로 다른 역방향의 관계를 보이는 것이 통상적인 금과 구리에 대한 이해였습니다. 네. 근데 최근 좀 살펴보게 되면요, 구리 가격의 상승, 여기에 더 나아가서 안전자산의 대표주자인 금 가격의 상승도 나타나고 있다. 이를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것이냐. 구리는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만은, 구리는 중국을 포함한 신흥국 경기를 대변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안전자산은 금은 오히려 선진국 경기를 상당 부분 많이 대변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구리 가격, 니켈 가격, 아연 가격, 철강류 가격, 최근 비철이나 철강류 가격의 상승의 가장 큰 배경 살펴보게 되면 중국에서의 수요 증가, 이로 인한 중국으로부터의 수출 물량 감소, 이에 따른 국제 원자재 시장에서의 비철이라든지 철강류 가격의 상승이 나타나고 있다. 중국에서의 수출 물량이 감소하게 되니까 전반적인 공급 시장이 축소를 하게 되고, 수요는 그대로 있는데 공급이 축소를 하니까 수요와 공급이 타이트해지면서 가격 상승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그러면 이 중국에서의 수출 물량 감소는 왜 나타났느냐?
결국 중국의 내수 확대에 따른 중국 내수 경기가 그만큼 긍정적으로 돌아가기에 중국 수출 물량이 오히려 줄어들었다라는 부분, 중국 내부적인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부분, 그 이야기는 결국은 큰 그림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중국을 대표하고 있는 신흥국 경기가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상황으로 전개되어 가고 있다라는 부분을 그대로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금 가격 이 부분은 한반도 지정학적인 리스크 부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미국 유로존을 포함한 전반적인 통화 정책의 변화, 이 변화에 따른 변동성 그리고 정치적인 불확실성까지 가세하게 되면서 소위 말하는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 구리는 신흥국, 금은 선진국의 상황, 그러면 선진국의 불확실성이 오히려 조금은 좀 확대해 나가고 있으면서 동시에 신흥국의 경기가 점차 개선되어 나가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딱 압축이 되어서 설명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결과, 예상되는 결과로는 선진국 유동성 자금이 점차 신흥국, 우리나라를 포함한 중국을 포함한 신흥국 증시로의 유입 가능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좀 해두실 필요가 있어 보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 전기차의 수요 확대 부분도 우리가 상당히 심각하게 그리고 매우 주의 깊게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전기차의 핵심 부품, 구동 모터와 배터리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죠. 구동 모터의 원료, 합금의 원료, 그리고 배터리의 원자재, 이런 부분에서 구리, 니켈, 소위 말하는 특수재, 그러니까 비철 금속에 대한 수요가 전기차 수요의 증가와 함께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라는 부분, 우리가 꼭 눈여겨보면서요, 이 부분들 결국 우리 산업 내, 우리 시장 내 연동시켜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전기차에 대한 관심 늘려야 될 것이다. 이 전기차에 대한 관심을 늘릴 때 분명한 것, 전기차 부품에 대한 관심. 일반 완성 자동차는 조금 좀 하락 국면, 좀 보수적으로 견지를 하시되, 다만 전기차에 대한 관심은 점차적으로 높여갈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아울러서 좀 드려보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죠. 신재생 에너지도 분명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신재생. 지난주 우리 시장 내 관심을 가장 크게 받았던 무엇이면 태양광 업종이다라고도 생각이 되고요. 풍력 발전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정부가 탈원전 정책 분명하게 공식화를 다시 한번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석탄과 원자력 발전주 일단 기회 있을 때마다 덜어내셔야죠. 그리고 대신에 태양광 그리고 풍력 계속 담아 나가셔야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 아울러서 좀 드려봅니다. 예, 이례적인 구리 가격과 금 가격의 동반 상승에 시사하는 바가 뭔지 여쭤봤고, 또 이슈 분석을 통해서 어떤 종목, 업종 쪽으로 투자를 집중해야 되는 건지 의견을 들어보실 수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투자 조언 한 말씀 들어볼까요? 예, 앞서 저는 말씀을 드렸죠. 지금 현재 구리와 금의 예를 들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중국의 경제 펀더멘탈과 미국에서의 어떤 그 변동성, 이 부분이 어떻게 상호작용을 지금 현재 시장 내 영향을 미칠 것이냐. 결국은 그리고 미국의 경제 변동성이 통화정책에 미치는 가능성은 어떤 부분이 있을까라는 그런 부분들. 일단 크게 추석 전후까지 한번 큰 그림 그려보시는 그 중심점에 중국의 경제 지표의 개선세와 미국에서의 경제적인 변동성 부분 생각을 해놓으실 필요가 있어 보이고, 이렇게 달러화와 유로화 그리고 위안화의 움직임 그리고 엔화의 움직임, 환율 시장 예의주시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사이에 이번 주 시장 내 영향을 줄 부분, 과연 허리케인 어마가 미국 시장 내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외국인들의 투자 심리를 얼마만큼 위축시킬 수 있을까, 아니면 얼마만큼 안도시킬 수 있을까라는 그런 변동성 부분 생각을 해두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여기에 이제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이제 연기가 됐죠. 그러다 보면 은행주에 대한 안도랠리 가능성 분명히 나타날 가능성 높다라는 부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12일 애플의 신작 발표, 이를 놓고 그 부품주들의 움직임
분명히 시장 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OLED, 그 다음에 카메라 모듈, 그리고 생체 인식. 이 부분 관심 가져보시고요. 자동차, 그리고 성장주.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실질적인 어떤 그 바이오에 대한, 그리고 IT에 대한 두 업종 간의 순환매 양상. 아마 이번 주 큰 시장 내 모멘텀 내지는 변화가 없는 상황 속에서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라는 부분 염두에 두시면서 아마도 그 큰 그림 그려가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연말로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그리고 추석 이후 시장, 우리 시청자 여러분 한번 이 부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주회사와 관련된 부분. 지주회사 관련주는 주주 친화 정책과 관련이 있다. 주주 친화 정책은 결국은 그 관심의 종착역은 배당주일 가능성이 상당 부분 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부분까지 아울러서 장기적인 계획, 중기적인 계획, 단기적인 이번 주 계획, 이런 그림을 그리시면서 아마 투자 전략 세워나가시면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 가져보게 됩니다. 예, 9월 11일 월요일 장 개장을 30분여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주 어떤 그림을 그려 나가야 될지, 또 추석 전 투자 전략까지 깊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신승용의 시그널 나우,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의 신승용 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간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뒤 2부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 시간이 있는데요.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 문자 참여 지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2부 시간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남유식입니다. 가을비가 내리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레이더 영상 보시면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특히 전라도와 충청도는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오고 있습니다. 예상되는 강수량 서해안을 제외한 전남과 경남, 제주도는 50에서 100mm, 많은 곳은 150mm 이상이 되겠고요. 전북과 경북, 서해안은 30에서 80mm, 충청도 20에서 50mm, 그 밖에 수도권과 강원도는 10에서 4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비 피해 없도록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내리는 비는 오전에 중부지방을 시작으로 밤에 대부분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은 남부지방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벗어나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지역별 오늘 날씨는 나절 예보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중부지방 오전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한낮 기온 서울 26도, 인천 25도로 선선하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비가 내리다 차차 개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속초와 강릉 21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 많은 양의 비가 오겠습니다. 한낮 기온 광주 25도, 대구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남해와 동해상으로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고 비가 내리는 만큼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내일부터는 다시 맑은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구름만 다소 지나는 가운데 주 후반까지도 일교차가 큰 쾌청한 가을 날씨 보일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